폭행인데요. 박수홍 부친의 폭행당해 응급실 해행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과의 검찰 대질 신문 중에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났네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이 소식 접하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4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이 예정된 친형 박모 씨와의 대질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박수홍 씨가 참석을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부친 박 씨와 또 이모 씨는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인 박 씨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이 정강이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폭행 정도는 생각보다 이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폭언의 강도가 사실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다라고 지금 이 박수홍 씨 측의 변호인이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수홍 씨 관련한 이 형제 간의 갈등,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제기됐던 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박수홍 씨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관련해서 박수홍 씨가 연예계 생활을 한 지 벌써 30여 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30여 년 동안 일에서 벌어들인 이 계약금 그리고 출연료를 박수홍 씨의 이 친형인 박 씨 부부가 이 횡령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논란 박수홍 씨가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요청했는데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위해서 박수홍 씨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합의가 무산이 됐고요. 지난해 4월에 검찰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곧바로 116억 원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친형 박 씨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 역시 범행 가담 여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가정주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모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 원가량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취득 경위라든지 자금 출처에 대해서 검찰이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수홍 씨의 그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지금 상황이 이제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그 형 대신에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횡령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지금 뭐 발생한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사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일단 아버지가 이 박수홍 씨 보자마자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대질 조사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이 아버지가 드신 횡령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80대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출연료나 계약금,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를 했고 횡령을 한 것도 큰형이 아니라 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수홍 씨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친족 상도례라는 거거든요. 이 변호인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형 부부가 동거 가족은 아닌 상태고요. 그리고 친형의 횡령 정황이 일정 부분 밝혀진 만큼 이 횡령죄를 아버지가 뒤집어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제가 친족 상도례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에는 형법 328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재산 범죄에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까운 가족이란 누구냐라는 것이 328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형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1항 이외에 친족 간에 만약에 이런 재산 범죄가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액수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수사기관에서 뭐 내사를 한다라든지 뭔가 첩보를 인지해서 수사를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형법상 범죄가 되고 가족 간에라도 뭐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처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재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친족 상도래. 그러면 같이 사는 동거가족 모두에게 그러니까 같이 사는 동거가족이 저지른 모든 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산에만 국한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죄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재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절도죄 그리고 사기죄, 박수홍 씨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횡령죄도 포함이 되고요. 배임죄, 작물죄 아니면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뭐 아버지가 자식의 이제 뭐 만약에 돈을 훔쳤다라든지 뭐 절도에 갔다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의 뭐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서 뭐 돈을 훔쳐갔다 이런 경우 사실 절도죄 남이 하면 절도죄지만 그렇게 328조에 규정된 그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웬만한 좀 재산 범죄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 측의 이야기는 당시에 이렇게 뭔가 폭행이 일어나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사실 대질신문 그 자리에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아들을 맞닥뜨렸는데 아버지가 게다가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대인 아버지가 50대인 아들을 폭행할 거라고는 사실 뭐 이 검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 사고가 발생했던 날 검찰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인 이 고소인 측에서 추가적인 보완 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는 일단 형과의 어떤 대질 신문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폭력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이 대질 신문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박수홍 씨가 거기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은 일단 지금 박수홍 씨 측의 이 변호인이 주장한 목소리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검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박수홍 씨 측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만간 이 박수홍 씨의 형이죠. 박 씨의 기소 여부 결론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손은수 씨 같은 경우에 이 소식을 접한 이후에 박수홍 씨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신변보호를 원했는데도 무시를 당했다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분노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폭행을 가한 박수홍 씨의 부친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검찰의 행동에 대한 이 분노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SNS에 이와 관련된 이제 글을 올렸던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봄에 고소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검사가 6번이나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정확하게 기사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이 몰랐을 텐데 지금 손은수 씨가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지금 알게 된 거죠.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또 바뀐 검사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 직접 구해오라고 하고 또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대질 조사해야겠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분명히 폭행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당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지금 폭행을 당한 이 박송 씨,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상황도 안타깝지만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친의 이런 폭언이나 폭행이 또 처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관련해서 이 박송 씨 이 관련된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예능 프로에서 박송 씨가 이 가족들과 관련된 발언을 했던 것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보자면 박송 씨 측이 지난 6월에 이 MBC에서 보도된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송 씨 측 변호인이 부친의 폭행과 관련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가 친형과 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찾아와서 박송 씨를 위협한 적도 있었다라는 게 지금 변호인 측의 목소리입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망치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된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반성하라. 이렇게 박송 씨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송 씨의 친형 역시 흉기로 동생이 박송 씨를 위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박송 씨가 아내하고 결혼식을 지금 올리진 못한 상태예요. 네. 하지만 지금 혼인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이때 이제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위협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구속된 형이 박송 씨가 벌어들인 정당한 재산, 박송 씨의 재산이죠. 그런데 본인 재산 이렇게 따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가족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 재산의 주도권. 글쎄요, 저는 주도권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 형성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아마 이건 뭐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 재산의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형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합의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것이 박송 씨 측의 변호인 입장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부친이 밝힌 폭행의 이유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사를 안 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피의자인 형, 참고인인 형수, 그리고 아버지, 검사, 수사관 최소한 5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지상파 이 보도를 보면 폭행의 이유, 가족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반 만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불화가 생긴 이후로 사실 가족 간의 이 송사가 제기가 되면 얼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년 반 만에 이제 마주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인데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식인데 인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정강이를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송 씨가 실신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30여 년 동안 가족을 벌어 먹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을 챙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과오부로 지금 실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만 놓고 보자면 박송 씨가 상당히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단 박송 씨가 방검복까지 입었다고 해요. 네. 혹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서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운 상태에서 대질 신문 조사에 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흉기 관련한 발언까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흉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박송 씨 측의 입장입니다.
사실 가족 관계라는 그것만 딱 빼면 절대로 이렇게 같이 대지를 할 만한 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워낙 아버지 경우에 이제 고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로 너무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미처 이런 상황을 좀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박송 씨가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한 8개의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의 납입액 총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사실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가입한 게 실손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박송 씨 이름으로 뭐 가입돼 있는 또는 법인 명의로 가입돼 있는 게 8개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8개 중에 실손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부분도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그쵸.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지금 박송 씨 개인 명의로 가입돼서 조사가 가능한 보험 8개 중에 6개인데요. 납입액이 12억 7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법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납입액 추산하니까 1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4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박송 씨가 고령도 아니고 50대예요. 그렇죠. 몰랐다는 것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친형이랑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8개 가운데 사망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8개 보험 가운데 박송 씨 개인 명의로 된 3개의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박송 씨 측에 따르면 자필 서명이 아니라 이제 자필 서명으로 되지 않은 계약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명의로 가입된 2건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몸과 마음에 글쎄요 상처를 입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사실 박송 씨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장 또 네티즌들로부터 큰 목소리가 나왔던 게 어머니가 SBS의 한 그쵸. 예능 프로그램 이 모자간에 한 5년 가까이 출연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 사안이 이슈가 부각할 때까지도 사실 출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하차 시점이 거의 그 지점이에요.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머니가 하차를 하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티즌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배신감을 느꼈다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서로 간에 화목한 가족이고 가정이고 모자지간인 줄 알았는데 이 재산 다툼이 있었다, 돈 다툼,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해서 돈 문제가 연루돼서 가족 간에 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제 대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모자지간 간에 이 또한 화목한 모습 또한 설정됐던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대중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이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박송 씨가 어머님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친과의 관계는 회복하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과 관련해서는 감정의 골이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깊을 대로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손해배상 청구했던 액수가 이미 100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횡령한 금액 자체를 지금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먼저다라는 게 친형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또 형제들과는 사실 등을 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박수홍 씨가 평소처럼 방송 녹화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박성 씨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예능인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 예능인이라는 게 시청자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게 예능인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불행한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활동을 좀 쉬지 않을까, 잠정 휴지기를 갖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글쎄요, 그동안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모범적인 이미지였던 만큼 정해진 스케줄 그대로 다 소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이 폭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5일 MBC 라디오스타 녹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게 편집이 될지 아니면 방송, 이 녹화 과정에 질문이 오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6일에는 오랫동안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N에서 이 동침이라는 또 예능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죠. 여기도 지금 출연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담당 PD의 목소리에 따르면 10년 동안 출연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박수홍 씨 본인이 녹화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지금 정해진 스케줄은 일정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형을 고소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서 스튜디오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프로 정신을 보여줬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박수홍 씨가 일방적으로 또 폭행을 당한 이 상황이 선뜻 이해는 되진 않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중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사실 박수홍 씨 동정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형이 횡령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뭐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지만 친형 부부를 고소한다는 것도 사실 공인 입장에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에 붙인 폭행까지 더해지면서 이 가족 간의 어떤 이 불화가 점입가경인 상황입니다. 대중들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게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도 박수홍 씨가 아버지를 고소할 거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박수홍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달라요. 박수홍 씨 자체가 워낙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령인 아버지까지 고소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박수홍 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도 받으시고 더불어서 지금 뭐 친족 상돌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법적인 시각을 떠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친족 상돌에 너무 오래된 법 규정 아닙니까? 195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거의 70살이 가까운 법 규정이에요. 근데 이 법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의 시대와 사회, 그리고 지금 2022년의 시대와 사회가 같습니까?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문제에 그러니까 가족 간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 너무 많은 문제, 그러니까 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박수홍 씨 사건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 일례로 만약에 아버지가 100억 원을 넘는 이 박수홍 씨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횡령했다 치더라도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저는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다 덮어둬야 돼. 그건 본인이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본인이 당했다면 그 어마어마한 금액, 내가 노력해서 번 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소유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친족 상도례를 악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 고령의 부모님들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뭐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는 친족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악용 사례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이 친족 상도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폐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폐지 여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불필요하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단 예전의 개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의사를 어느 정도는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낸 만큼 지금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 이상의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친족 상도례가 만들어진 그 조항이 만들어진 그 기반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거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게 해결을 하고 풀어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지금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된 만큼 고칠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수홍 씨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